그래서 가격을 봐가지고 야, 안 죽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자가 없어요. 그쪽은 투자를 안 해요. 수소주들은 기술 경쟁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회사라면 지금 투자해 놓으면 초기 투자자와 같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 기업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로 좀 넘어가서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는 듯하면서도 최근에 뭐 이렇게 책이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석유의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또 막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생에너지와 석유에너지의 시대를 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항상 책이 나오고 뭐 이런 이유는 그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네. 이미 끝나가고 있죠. 석유뿐만 아니고 네.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전환될 그 끝나가고 이미 있었는데 목줄을 잡고 이제는 끝이야 하고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작년에 이제 2개가 생겼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리파워 EU, IRA 요 2가지입니다. 둘 다 10년 동안 각각이 1조 달러 이상씩을 유럽과 미국에서 쏟아붓는 거예요. 정부 자금으로. 물론 일부 기업들이 이제 자금들이 같이 들어가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하게 되는 거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에서 지금 산업의 헤게모니가 바뀌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탄소 중립이에요. 탄소 중립은 요약을 딱 하자면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를 다 몰아내는 겁니다. 다 없애는 거예요. 일부 불가결하게 화학 공정이라든지 이런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남아 있는데 그분들마저도 거기에서 관련된 탄소 배출을 또 상쇄시킬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석유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천연가스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 아직 안 죽었어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죽고 있는 거잖아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물론 작년에 이제 전쟁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 이슈가 있으면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이런 게 많이 가격 갖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급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의 석유나 천연가스나 석탄의 수요가 점점 없어질 거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알아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업스트림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지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중동 산유국들도 그렇고. 그래서 가격을 봐가지고 야, 안 죽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자가 없어요. 그쪽은. 투자를 안 해요. 요즘 누가 석유 광구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천연가스 광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석탄 광구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산업은 이미 쇠퇴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뿐이죠. 이제 그 안 하는 공간을 메워주는 게 이제 그린 산업이에요. 이미 그린 산업은 대세가 된 지 좀 시간이 좀 됐죠. 아, 됐다. 네, 그럼요. 그럼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력, 풍력, 수소 이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크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죠. 혹시 원자력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죠. 재생에너지 아니고 그거는 전통 에너지원이죠. 전통 에너지. 아주 오래된 발전원이고 원전을 재생에너지라고 하지 않고요. 작년에 이제 EU에서 원전에 대해서 이제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한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마치 이제 원전을 재생에너지라고 볼 수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전이 가진 아주 이제 근원적인 리스크가 있잖아요. 폐기물, 원전의 사고에 대한 이슈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드릴게요. 그거는 사고 때문에 원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너무 또 그 현실 감각도 없는 얘기니까요. 그거 말고 원전을 돌리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우리가 영구히 보관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한테 리스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원전 폐기물 처리장 하나 짓는데 40년 이상 걸리고 그래서 글로벌리 현재 가동 중인 폐기물 처리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핀란드에. 나머지 짓겠다는 국가들이 유럽에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합의가 안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원전에서 나온 폐기물이 사실은 영구히 처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기도 하죠.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 근데 이제 원전이 작년부터 조금씩 여기저기서 이제 뉴스가 들려오는 이유는 에너지가 부족한 이슈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원전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은 확실해요. 앞단에서. 뒷단에서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오지만 앞단에서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탄소 감축 목표를 맞춰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원전의 역할이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이거는 이제 중간에 그냥 브릿지 에너지로서 바톤 타치하기 직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롤을 갖다가 유지시켜야 되는 요 정도의 이제 영역인 거죠. 결국은 줄어들겠네요. 그럼요. 이미 줄어들고 있어요. 원전은 2000년 말에 원전의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7%였어요. 2021년 말에 9.6%죠. 한 자리. 그러니까 거의 뭐 몇십 퍼센트가 확 줄어든 거예요. 반면에 이제 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의 2000년에 전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였어요. 네. 근데 2021년 말은 10%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완전히 두 개가 이제 2021년 말부터 역전이 됐고 작년도에는 이게 더 벌어졌겠죠. 더 벌어지고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예요. 굉장히 큰 폭으로 벌어져서 풍력, 태양광이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도달하게끔 하는 것이 주요국들의 목표예요. 네. 그게 이제 2040년에서 45년 사이에 그렇게 될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원전이 너무 급격하게 없어지면 탄소 감축 목표를 맞추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해줘. 이런 게 이제 그 주요국들의 정책이고요. 물론 이제 일부 국가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원전 수출을 얘기하고 있는 체코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뭐 그 일부 국가들은 원전이 없이는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런 국가들은 이제 뭐 신규 건설을 하려고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전은 건설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거의 뭐 유럽에서는 한 15년 정도 걸리고 미국, 유럽에서는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신규 원전 건설하려면 10년 이상 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하세월인 거죠. 그러면 태양광하고 풍력은 얼마나? 태양광 뭐 빠르면 6개월 안에 하죠. 진짜요? 늦어도 1년이면 하는 거고. 그 땅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지형. 그렇죠. 그러니까 육상 풍력도 한 2, 3년, 해상 풍력은 뭐 유럽은 길어야 한 5년 이 정도 걸리는데 그나마도 이제 작년에 EU가 리파워 EU 플랜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허가를 굉장히 빠른 기간에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에너지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재생에너지죠. 그러면은 그 태양광, 풍력, 수소 이렇게 좀 세 개를 크게 두고 본다면은 저희가 만약 좀 투자를 좀 길게 보고 한다고 하면 어디 쪽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풍력, 태양광, 수소는 페어로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요. 수소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수소는 그레이 수소라고 그레이 천연가스에서 개질해서 만든 수소인데 네. 그 수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끗한 수소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수소는 그린 수소예요. 풍력, 태양광으로 만든 전력으로 네. 물을 분해해서 쓰는 그린 수소라서 수소와 재생에너지는 같이 성장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말 기준으로 네. 글로벌 전력에서 차지하는 풍력, 태양광의 비중이 10%니까 이게 이제 7, 80%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성장이 앞으로 이제 남아 있고 이거는 정책의 함수고 이미 정책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IRA와 리파워 EU가 작동하는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수소는 이제 재생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성장에 지금 완전히 초입이에요.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20년 전, 전기차의 10년 전에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기는 쉽죠. 그럼 지금 수소 투자해 주면 되겠네. 그럼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보는 견지하에서는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수소주들은 기술 경쟁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회사라면 지금 투자해 놓으면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와 같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 기업이 보여요. 현재 수소 관련된 기업들은 뻔해요. 몇 개 안 됩니다. 네. 그 투산 피오셀이라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하는 회사가 있고 수소와 관련된 소재 회사들이 이제 2개가 있죠. 효성 첨단 소재. 그거는 이제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가 이제 탄소 섬유로 이루어지는데 이 탄소 섬유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업체. 그다음에 상하프론테크라는 회사가 있죠. 상하프론테크는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막 개념이에요. 이 전지에. 그 멤브레인을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만들고 이 멤브레인은 수소를 제조하는 수전의 설비에도 중심에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상하프론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탱크를 만드는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업체가 있죠. 그리고 한 회사는 이제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비나텍은 다양한 소재와 부품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수소연료전지의 MEA라는 중심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되질 않아요. 이런 회사들은 이미 다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